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보험 윤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은 보험회사의 영업행위 윤리 준칙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험회사의 영업행위 윤리 준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6월에 이제 윤리 준칙을 제정해서 이제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서 기본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한다는 거 보험회사의 권익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요 내용은 사실 윤리 부분은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윤리적으로 맞는 부분들만 맞게 보시면 되고 답을 잘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영업활동의 기본 원칙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험상품 판매 전후에 소비자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들이 필요한지가 이제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 믿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 종사자와 소비자는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충실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계약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는 적정성을 확보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객관적 근거에 따라 정확하고 승인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임의대로 만들어 제공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상품 광고나 이런 것들은 사전 심의 대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험협회의 심의표를 받고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 그냥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협회의 심의표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자, 보험회사의 준법감사인의 심의표를 받고 사용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상품 광고 중에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사전심의는 어디서 받는다? 예, 보험협회에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정보는 시의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이제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보의 시기 및 내용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라는 게 우리가 계약을 권유할 때 정보 시기에 맞게끔 또 제공해야 되는 게 있고, 체결할 때 시기에 맞게 제공해야 되는 게 있고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계약 체결 및 유지 단계의 정보 제공,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계약을 체결을 권유할 때는 뭐를 줘야 된대요? 상품 설명서로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약을 할 때 이제 권유를 해서 고객이 가입하겠대요. 그래서 청약을 한다라고 할 때는 뭘 보여줘야 될까요? 청약서 부본이나 약관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의적절하게 이제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니까 권유할 때는 상품 설명서, 청약할 땐 청약서나 약관, 그 다음 1년 이상 계약을 잘 유지하셨다. 그러면 내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변액보험은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축보험은 판매 시점에 공시율을 적용한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보험은 일정 기간 전에 만기도 사실을 갱신 절차와 함께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결 권유, 체결 1년 이상 유지는 더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 질서 개선을 통한 소비자의 보호예요. 아무래도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고객이 보험회사가 더 많은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집 질서가 좀 클린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판매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모집 종사자는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되어 있고요. 완전 판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저희가 3대 기본 지키기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것도 다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 잘하고, 약관 전달 잘하고, 약관 전달하면 상품 설명하는 거고요. 청약서 부본, 그리고 고객에게 자필 설명 받고,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할 때 지켜야 될 절차들을 잘 지키는 게 이제 완전 판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명확한 동의 절차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 소비자 보호 조직 및 판매 관련 보상 체계를 보험회사는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를 두어야 되고요. 업무 집행 책임자 중에서 준법 감시인이 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를 두어야 된다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쟁 방지 및 민원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불만의 원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일원화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다양하게 뭐 영업 조직이 민원을 받을 수도 있고 본사에서 받을 수도 있고 뭐 민원 담당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뭐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운영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려면 전산 시스템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민원 처리 접수 시 사실관계 조사 현황 등을 소비자에게 잘 고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쟁 방지 및 효율적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 지정이라든지 분쟁 예방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모집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을 처리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민원 처리하는 건가요? 고객을 위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 거지 우리 모집 종사자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처리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 신고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융기관은 아무래도 돈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요.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로 인한 이제 문제가 상당히 그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고객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횡령, 배임, 공갈, 절도, 뇌물수수 등 행위가 있는 경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이나 이런 요구가 있거나 그다음에 위법하게 부당 지시가 있거나 그다음에 부당한 업무 처리가 로 판단이 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내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요. 내부 신고 제도 대상의 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쉽게 골라내실 수 있거든요. 관리자로부터 보험계약의 모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거 부당한 지시인가요? 이거 혹시 문제 있는지 한번 알아볼래?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정당히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신고 대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험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보험인은 당연히 이제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 원칙 앞에서도 나왔지만 책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인의 윤리강령, 그래서 보험인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윤리강령을요, 1968년도부터 제정해서 강령으로서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강령은요 공공성, 공신력 제고, 성실 봉사, 새로운 보험 기술의 개발, 준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 중 보험인의 윤리 강령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지 가치의 극대화 이러면 요건 틀려요. 여러분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해주거나 이런 건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그거는 회사의 어떤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져야 될 책임이지 모집인이 져야 될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 그다음에 경쟁력 제고. 이것도 보험회사가 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겠으나 보험 설계 모집인은요 공신력을 제고죠. 경쟁력 제고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윤리 강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험의 설계사의 윤리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의 자세입니다. 보험 설계사는요 법규와 윤리 규범을 실천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설계사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기존 보험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가족 구성원별 보장 설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별도로 제안하는 등 어때야 돼? 이런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안내해야 된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어떤 서비스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을 꾸준히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문성이라는 건요, 꼭 보험 상품에만 국한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보험과 관련돼서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세제도 있고, 그죠? 법률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기
있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세무, 부동산, 금융지식 이런 것들을 전문 지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보험 설계사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지식 습득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요거는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쉽게 골라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보험 설계사의 보험업에 대한 책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불안전 판매 제가 3대 기본 지키기 설명드렸죠. 이 3대 기본 지키기 아주 중요합니다. 3대 기본 지키기가 뭐냐? 계약자에게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청약서 사본, 부본이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전달하고 자필 서명을 안내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에게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지켜야 될 3대 기본 지키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관 교부하면서 설명하고 청약서에 자필 서명 받고 그 다음에 청약서 사본 하나 드리고 요게 바로 이제 3대 기본 지키기이고요.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우리 보험계약 관계자에겐 누가 있었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중에 보험계약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필서명의 주체는 보험 수익자이다. 그러면 이거는 틀려요. 보험계약을 하는 보험회사 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누구죠? 보험계약자. 그러니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도 드리는 거고요. 청약서 부본도 드리고 자필서명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됐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요거 이렇게 네모해놓고 요 안에 들어갈 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날로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 납입한 보험료에다가 무슨 이자? 보험계약 대출이자 더해서 가산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부당한 계약을 전환했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서 이제 부활이라는 부분도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 안내 확인서에 자필 서명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윤리적인 판매 행위 금지하고 있고요. 무자격 모집한다든지 뭐 특별히 제공한다든지 뭐 경유 처리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하지 말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허위 과장 광고 행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는요. 사전에 고객에게 동의를 확보해야지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만기가 됐다든지 보험료 납입일자가 돼서 납입하시라고 안내한다든지 이런 거는 해도 돼요. 그런 건 해도 되지만 신계약이 나왔으니까 신상품이 나왔으니까 가입하세요. 이거는 영리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광고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승인한 자료를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임의제로 만든 자료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회사가 승인한 자료, 그래서 내부심사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자료들을 활용해야 되고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아니라 내부심사예요. 그 다음에 편법적 영행행위는 하면 안 되겠죠. 뭐 대출 고객한테 상품을 강제로 미끼로 가입하게 강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이제 보험회사에 지는 책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료 수령을 할 때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수령 시 회사의 이름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즉시 회사에 계좌를 입금해야 돼요. 그다음에 보험료 유용하면 당연히 안 되죠. 내가 보관하고 있다 며칠 후에 입금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일일 수금 등의 변칙적으로 수금 행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보험료가 30만 원이에요. 근데 매일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그걸 일일 수금이라고 해요. 1만 원씩 받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일일 수금 방식으로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틀립니다. 자, 그리고 언더라이팅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고요. 고객의 불만 처리에 적극적으로 또 임해야 되겠고, 만약에 불만 사항을 접수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입니다. 당연히 적합한 상품 판매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 상태라든지 투자 목표, 위험 감수 수준, 과거의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특히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야 되겠고요. 변액보험은 그래서 표준 계약, 권유, 준칙, 일반 원칙이라는 걸 마련해 두고 이런 것들을 지켜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읽어보시면 변액보험 자체가 투자가 계약자한테 책임이 귀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 및 상품 소개할 때는 인증된 자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는 설명 의무 중요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를 보호해야 돼요. 근데 고객의 동의 없이 마케팅 목적의 정보를 활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외부 유출하면 당연히 안 되죠. 금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주민번호는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고객이 동의를 했더라도 사용 불가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 불가능해요. 주민번호는. 그래서 고객의 주민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의 사회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은 보험 설계사가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영업행위 윤리준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